2025년 AI 시장을 돌아보면 와, 정말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몇 년 동안 엔비디아가 사실상 시장을 그냥 독식하는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AMD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2025년 한 해만 딱 놓고 봐도 AMD 주가는 거의 80%가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는 한 35%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2023년, 2024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야말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봐야죠. 2023년에 엔비디아가 그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할 때 모두가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에만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AMD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합니다. 이 상승세가 과연 2026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AMD는 정말로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건 승자 독식 게임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 AI라는 거대한 시장의 파이가 두 거인을 모두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커서 둘 다 엄청난 승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AMD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칩 자체 성능은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네, 늘 그랬죠. 가성비도 좋았고요. 그런데 왜 유독 AI 시장에서는 그동안 엔비디아에 이렇게까지 크게 뒤처져 있었던 건가요? 기술적인 성능 말고 다른 거대한 장벽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정답은 소프트웨어에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엔비디아의 진타해자 못,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그 성벽은 바로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였거든요. 아, 쿠다. 네,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거의 모든 도구,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전부 쿠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도 운전대나 페달이 엉망이면 아무도 안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AMD 칩을 사용하려면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AMD의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로시엠이 있긴 했지만 호환성도 부족하고 최적화도 어려워서 개발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들여야 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AMD가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정말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활을 걸었다. 네, 특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 분야의 강자인 자일링스를 인수한 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아, 단순히 소프트웨어 팀을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핵심적인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 커뮤니티에 막대한 기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나선 거군요. 네, AMD 하드웨어에서도 이런 도구들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직접 뛴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로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로시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10배요. 와, 10배 증가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작점이 워낙 낮았던 건 아닐까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쿠다 생태계에 비하면 좀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전체 AI 개발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아직 쿠다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점유율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10배 성장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AMD가 이제 진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아,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네. 과거에는 불편한 대안이었다면 이제는 뭐랄까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선택지로 위상이 바뀐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두 바퀴가 드디어 함께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AMD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힘을 치우고 있는 와중에 진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외부에서 거대한 기회가 찾아온 거군요. 네, 바로 엔비디아의 공급 부족 사태입니다. 아,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클라우드 GPU가 모두 팔렸다. 솔드아웃. 솔드아웃. 네,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상의 선언이었죠.
근데 이게 정말 AMD에게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고객들이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한다고 해서 굳이 AMD로 바꾸려고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잠깐 AMD를 대체제로 쓰다가 엔비디아 공급이 원활해지면 다시 돌아갈 위험은 없나요? 그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대체제 성격이 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을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AI 컴퓨팅 파워는 이제 전기나 물과 같은 핵심 인프라입니다. 아, 단일 공급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엄청난 전략적 리스크죠. 엔비디아가 공급을 조절하면 자신들의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오래전부터 공급망 다변화를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아, 마침 AMD의 소프트웨어가 쓸만해지니까 그 공급망 다변화를 실행에 옮길 명분이 딱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 칩이 없으니 AMD라도 써보자가 아니고요. 이 기회에 AMD를 제2의 공급사로 확실하게 편입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이 AMD의 MI300X 칩을 대규모로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아, 공식적으로요? 네. 한번 AMD 생태계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차세대 칩을 내놓으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차세대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의 새로운 칩을 준비하고 있고 TSMC 외에 다른 파운더리 업체와도 협력하면서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AMD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창이 열려있는 동안 AMD가 시장에 확실히 발을 들여놓고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입니다. 아, 시간을 벌었다. 네, AMD 내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내부 전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웠나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0%요? 네, 최근 3분기 성장률이 22%였으니까 앞으로 성장 속도를 거의 3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약점을 극복했고 경쟁사의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 진입할 절호의 기회까지 접었고 모든 조건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주가를 보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너무 늦게 한 건 아닐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함정, 즉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의 문제입니다. 가치평가? 시장은 과연 이 모든 호재를 이미 알고 있는가? 정답은 그렇다를 넘어서 이미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입니다. 2025년에 주가가 80%나 급등한 게 바로 그 증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향후 1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 Ratio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네. 현재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살 때보다 AMD 주식에 거의 50%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50%요? 네, 50%입니다. 시장 1위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보다 이제 막 추격하는 2위 기업의 주식이 미래 가치 대비 50%나 더 비싸다는 건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AMD의 성장 잠재력을 훨씬 높게 쳐준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AMD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빼앗아올 것이다 라는 그 스토리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아, 스토리에? 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부문 연평균 60% 성장 같은 야심찬 목표가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을 가정하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성공을 현재 가치로 미리 끌어와서 과도하게 반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 AMD의 실제 성과가 시장의 이 엄청난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연 60% 성장을 기대했는데 45% 성장에 그쳤다고 해보죠.
45%도 엄청난 성장이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주가는 실망감에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 현재 주가는 AMD의 완벽한 성공 스토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흠집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군요. 성공이 증명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성공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투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고 후자는 훨씬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AMD 앞에 거대한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소프트웨어를 강화했고 시장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맞았죠. 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시장은 이미 그 기회에 대한 가격표를 매겨놓았습니다. 50%의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비싼 가격표를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2026년 AMD의 운명은 이 높은 기대치를 실제 성과로, 즉 구체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엔비디아의 괜찮은 대안이 되는 것을 넘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높은 기대감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지 2026년부터 발표될 실적이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이 AI 칩 시장이 과연 한 명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까? 아니면 시장 전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와 엔비디아의 경쟁을 넘어서 AI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강력한 두 기업이 공존하는 과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점의 본질. 어쩌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이 시장의 전체 크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아, 만약 시장의 파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면 2위 기업인 AMD가 차지하는 시장의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과거 다른 산업의 1위 기업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한쪽은 다른 쪽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까요? 아니면 두 기업 모두 역사의 승자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이 2026년 이 흥미진진한 시장을 지켜보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